끝이 없는데 이제 배설을 해서 마지막으로 오음수표법을 간략하게나마 끝마칠까 합니다. 배서 수표 뒷면에다가 누구누구한테 이전하는 것을 배서라고 그러죠. 배서 요건, 아까 어음 요건이 있었고 이제는 배서 요건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필요적 기재사항, 유익적 기재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유예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배서 문헌. 배서 문헌은 뭐냐면은 누구누구에게 주십시오 하고 배서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배서 뒷면에 이걸 보면 돼요. 거기에 배서인이 있고 피배서인이 있어요. 그래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유익적 기재사항은 무담보 배서, 배서 금지 배서, 추임 위임 배서 이렇게 특별한 특수 배서를 써놓으면은 효과가 있다. 무익적 기재사항 쓰나 마나합니다. 거기다가 조건을 써놓으면은 그런다는 얘기고, 유예적 기재사항 일부 배서 이해가셨죠? 일부 배서는 무효란 얘기예요. 배서 효력. 배서는 이 세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배서를 해서 그 어음 뒷면에다가 배서를 쓰게 되면은 권리가 이전이 돼요. 그 다음에 자격을 수여하게 되는 거예요.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주십시오 하게 되면 내가 그거를 나중에 발행인한테 가서 갈 수 있는 자격 수여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이 있어요. 이 담보적 효력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한번 제가 어음법 15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배서에 의하여서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기타 자기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을 말한다.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을 말한다. 발행인이 있고 배서인이 있고 피배서인이 있어요. 내가 이 배서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A, B, C 그러면 배서는 만약에 마지막 3대 C가 발행인한테 가서 돈을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돈을 안 줘. 그러게 되면 누구한테? 배서인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걸 담보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서인은 후자 전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A, B, C, D, E, F 10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두 번째에서 배서를 했으면은 10번째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나는 어떻게 된다? 그걸 담보한다 이 말이에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배서의 담보적인 효력이에요. 이해하셨죠? 아까 그다음에 이제 요걸 크게 설명을 했고, 이제 한두 가지만 이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권리가 이전된다. 배서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피배서인한테 자격이 넘어간다. 자격 수여하는 거다. 세 번째는 담보적인 효력이 있다. 배서하게 되면은. 알겠죠? 그 다음에 권리 이전. 권리가 이전이 되는데 종된 권리는 이전하지 않는 거예요. 민법에는 종된 권리가 이전되는데 배서에는 종된 권리 이전 안 돼. 질권, 저당권, 보증 이런 거는 전부 이전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격이 수여를 한다는 거는 반드시 배서가 연속이 돼 있어야 돼요. 배서가 A, B, C, D 연속이 돼야지 A, B, E, F 중간에 딱 끊어졌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서가 연속이 된다는 것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자기가 실질적 권리자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적법 추정. 그럼 자기가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 민법에서 이해했던 거죠. 할 필요가 없다. 이따 뒤에 그 중요한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배서인이 뒤에 있는 그 수많은 피배서인들한테, 달리 말하면 또 똑같은 배서인들, 여러 명의 배서인들한테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거. 기한 후 배서, 배서금지 배서, 추심 위임 배서, 그쵸? 기한 후 배서, 무담보 배서, 배서금지 배서, 추심 위임 배서. 이렇게 외우면 어려우니까 기한이 지난 무배추. 담보 없다. 기한이 지난 무배추. 기한 후 배서, 무담보 배서, 배서금지 배서, 추심 위임 배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백지식 배서라는 건 뭐냐면은 최후 배서가 백지식일 때 그런 소지는 적법하게 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걸로 추정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A, B, C, D, E가 있어. 근데 마지막에 P 배서인이 동그라미 없어. 이걸 백지라고 그래. 백지식 배서. 예, 가셨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누구누구에게 금액을 주세요 하는데 여기가 이 란이 없다는 거야. 그럴 때도 백지식 배 최후 배서가 백지식일 때도 적법하게 소지 취득한 걸로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백지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해 얼 취득한 걸 본다. 그런 얘기고, 배서가 말소된 거는 전부 배서가 말소돼 버렸어. 있는 것이. 그건 전부 무효예요. 전부 배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배서가 연속이 있어야 적법 추정이죠. 배서가 불연속이 있어. 빠졌어. 그럴 때는 적법 추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지는 스스로 권리자임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 아까 있죠. 배서가 연속이면은 적법 추정이 되니까 소지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 요 두 개를 꼭 연결시키십시오. 배서가 불연속할 때는 소지인이 권리자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 배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유익적 기재사항이에요. 기재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 거, 상대적 효력 있는 거, 무담보 배서, 배서금지 배서, 환배서, 기한후 배서, 그 다음에 추심 미인 배서, 입질 배서, 이 6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우선 딱딱 보겠습니다. 다 하기 힘드니까. 첫째, 우선 여러분들 이제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배서 금지 엄이 있고 배서 금지 배서가 있어요. 배서 금지를 엄이잖아요. 끝자가 어디야? 배서 금지 배서잖아. 이해하셨죠? 배서 금지는 똑같아. 배서 금지 엄은 발행인이 발행할 때 배서 금지하지 말 엄이잖아. 배서는 배서인이라는 거고. 이해 가셨죠? 간단히 말하면 엄은 누가 발행해요? 발행인이 발행하는 거고, 배서는 누가요? 배서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서 금지 배서는 발행인이 이거는 배서하지 마, 누구한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배서한다는 건 뭐예요? 엄이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돌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발행인이 너한테만 줄게, 그런 얘기예요. 발행인이 배서 금지 엄을 발행할 때 누구한테만 주겠다? 너한테만 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졌죠? 배서 금지 배서는 발행인이 있고 배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피배서인이 있어요. A, B, C가. 근데 이 배서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피배서인이죠. 용어로는 피배서인한테 배서하게 되면서 내가 너한테만 줄게, 배서인이. 내가 너한테만 줄게, 이런 얘기야.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 그런 얘기야. 이해 가시죠? 이 정도 하면 되면.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배서 금지 배서라는 건 뭐냐면은 발행인 A, B, C, 발행인, 배서인, 피배서인이 있어요. 이 배서인이 내가 너한테만 줄게, 그런 얘기야. 너한테만. 그러니까 그 후에 피배서인 그 후에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겠다.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피배서인한테만 하겠다. 피배서인,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배서 금지 배서는 배서인이 피배서인까지는 담보 책임이 있고 피배서인 그 후자에게는 담보 책임이 없다. 이해가죠? 배서 금지 엄은 발행인이 수취인한테만 담보 책임이 있고 수취인 이후에 또 다른 배서인한테는 담보 책임이 없는 거고. 이해 가셨죠? 이해해야 돼. 이거는 이해해야지. 외울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예 또 이제 두 가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특수 배서만 이제 아까 배서 금지 엄하고 배서 금지 배서를 제가 설명을 크게 한 거고, 이제는 배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배서 금지 배서는 설명이 끝났고, 또 무담보 배서가 있어요. 아까는 배서 금지, 배서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너한테만, 상대방한테만 내가 줄게. 그 이웃 사람한테는 안 줄게, 이건 거. 무담보 배서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딱 발행을 하면서 아예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배서하는 거예요. 피배서인부터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이해 가시죠? 그거를 무담보 배서라고 그러고, 환배서는
막 돌아가는 거. 이건데 환인데 역배서라 그러는데 A, B, C가 있어요. 발행인이 A라고 치면은 근데 발행인이 또다시 A로 들어와. 이럴 때. 그런 걸 환배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 후 배서. 기한 후 배서라는 거는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 지급 거절 증서 작성 후,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경과 후에 배서. 그러니까 지급 제시 기간이 뭐겠어요? 만기가 지났어요. 만기는 아닙니다. 만기 아니에요. 만기하고 다 다릅니다. 하여튼 부도난 어음이에요. 끝나버린 거야. 하여튼 지급 거절 증서 작성 후, 지급 제시 기간 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험은 이게 나오더라고요. 기한 후 배서는 통상의 배서 방법을 한다. 기한 후 배서도 남한테 이전할 때는 배서를 하는 거예요. 어음상 배서 일제의 기재가 없는 한 지급 거절 중에 거절 증서 작성 기간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기한을 뭐겠어요? 배서 일자가 있는 거죠. 일자가 지났다. 기한이 지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자가 없어. 그 날짜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추정한다?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기한 후 배서입니다. 지급 거절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거는 울트라 슈퍼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라 안 할 수가 없네. 자, 기한 후 배서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자, 판례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해요.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 거절한다는 취지의 부도선언이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거나 부전으로 첨부되어 있어 지급 거절 사실이 어음면상으로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까 그랬잖아.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 후에 배서를 기한 후 배서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닌 만기 전의 배서가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거요. 답을 보고도 못 맞춰 이렇게 하고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급 거절 증서가 뭔지를 알아야 이게 설명이 돼요. 발행인이 있고 지급인이 있어요. 수취인이 있어요. 소지인. 자, 그러면은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요. 그런데 거절하게 되면은 지급인이 거절하게 되면은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해요. 그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되면은 그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을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배서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배서인이나 발행인한테. 이 구조를 모르면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 아는 걸로 전제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럼 지급 거절 증서는 누가 작성하느냐? 이게 문제, 이 문제예요, 여기는. 지급 거절 증서는요, 반드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써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다 써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찾아내겠어요? 예금 부족 등 사유로 지급 거절한다는 취지의 부도선언이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거나, 잠깐만요. 어음면에 지급 거절 사실이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음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급 거절이. 어디에 되게 돼? 지급 거절 증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중사무실이나 거기에서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되어야만이 지급 거절 증서로 효력이 있다. 근데 이게 판례는 이렇게 나오니까 못 찾아낸단 말이야. 아무튼 기한 후 배서는 아까 그랬죠? 담보적 효력이 없고 선의 취득도 안 됩니다. 이게 시험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까 그 배서 그 효력 중에 권리 이전적 효력, 자격 수여적 효력, 담보적 효력이 있어요. 권리 이전이나 자격 수여 효력은 있는데 담보적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얘기는. 그래서 기한 후 배서를 하게 해도 권리는 이전됩니까 안 됩니까? 이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서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럴 때는 지명채권 양도 효력만이 있다. 그러니까 지명채권의 양도만 효력이 있지 지명채권처럼 양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명채권의 양도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 백발백중 맨날 나오는 게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 효력이 있을 뿐 이미 권리 배서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통지와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통지와 승낙인데 이거는 지명채권으로 양도할 뿐 지명채권이 아니잖아요. 기한 후 배서는 어음이잖아. 그러니까 통지 승낙은 필요가 없다. 왜? 통지 승낙 안 해도 권리 이전은 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하여튼 그 다음에 추심 유임 배서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추심을 유임한다. 유임은 뭐겠어요? 대리. 그러니까 A, B, C, D, E까지 쭉 있는데 그 사람한테 추임을 유임하는 거예요. A, B, C가 있는데 딱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추심만 유임을 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배서를 하긴 했는데 내가 가서 돈 좀 받아와 그렇게 한 거야. 원래 그 배서는 일반적인 같으면 어떻게 해요? 위임장을 쓰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음 뒷면에다가 적는 거야. 추심 위임한다고. 네가 가서 대신 받아와 이런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위임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되겠어요. 추심은 뭐예요? 돈 받으러 하는 거. 대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심 위임 배서는 제일 중요한 거 담보적 효력이 없다는 거. 이거를 꼭 아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배서에는 여러 가지 배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담보적 효력이 없는 거,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 요거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담보적 효력이 안 되는 거, 기한 후 무배추, 기한 후 배서, 무담보 배서, 그 다음에 배서금지 배서, 그러니까 기한 후 무배추, 담보적 효력이 없다. 선의 취득이 안 된 거, 기한축. 기한 무배추, 기한축, 끝에 머리, 기한축. 그 다음에 기한 후 배서, 그 다음에 추심 위임 배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해는 하면 쉬워요. 선의 취득이 안 되죠. 기한 후 배서는 부도난 그 어음인데. 그러니까 취득이 안 되죠. 두 번째, 추심 위임 배서는 뭐겠어요? 위임해놨잖아요. 그걸 대리권만 줬지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취득이 안 되죠. 거래액으로 취득하는 건데.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이제 두 문자 따서 외우시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어음수표법을 다 끝내고요. 오늘 보험 해상을 끝내고 상법은 끝내고 좀 이따가 저녁에는 부동산 등기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